네, 그러면은 요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툴박스의 기능들을 배워봤는데, 요번에는 요 이제 밑에 있는 요 분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툴박스의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씬 매니지먼트 해가지고요. 어떤 명령들이 모여 있냐면은 새로운 개체를 어떻게 그 생성하거나, 아니면 새 장면, 유신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져오기, 내보내기, 뭐 저장,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버튼들은요, 그러한 기능들을 하는데, 일단 먼저 이 첫 번째 있는 여기 있는 이게 이제 뉴 스피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뉴 스피어. 그래서 뉴 스피어는 이제 구를 이제 새로 하나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구가 하나 이제 나와 있는데, 구를 하나 더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덩어리를 하나 더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컬프트리스에서 덩어리 하나로 쭉쭉 잡아 늘려가지고 모델링을 이제 해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너무 많이 이제 개체 덩어리가 커진다 그럴 때는 이제 덩어리를 새로 하나 가져다가 넣어서 덩어리를 더 추가해가지고 개체를 더 이제 이용해가지고 뭐 합쳐서 모델링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럴 때 이제 걔를 구를 추가하는 명령이 이제 여기 뉴 스피어 버튼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 스피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create a sphere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뉴 씬, 새로운 장면에, 그러니까 기존에 작업했던 거는 이제 이제 없애고 새로운 장면에서 이제 작업을 하겠느냐, 아니 하겠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dd object 하면은 기존에 있던 장면에다가, 기존에 있는 개체에다가 새로 하나 구를 추가하겠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new scene을 한번 해보자면요, new scene 클릭하시면은 지금은 이제 그냥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드로우로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쭉 이렇게 했다가 이제 한 상태에서 다시 뉴 스피어 하시면은 새로 갖고 오겠느냐 아니면 추가하겠냐인데, 여기서 만약 새로 갖고 오겠다, 뉴 씬 클릭하시면은 만약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새로 갖고 있는 기존에 작업했던 건 이제 다 이제 잃는다, 다 이제 없어진다, 메뉴가 나오죠. 그래서 오케이, 확인을 눌러주시면 기존에 있던 건 사라지고 새로 이제 구가 하나 가져온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 뉴 스피어 버튼 눌렀을 때, 여기 보면 이제 add object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구는 놔둔 상태에서, 기존에 어떤 작업했던 거 놔둔 상태에서 구를 새로 하나 가져오겠느냐, 추가로 가져오겠다면 add object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리드 이제 형태로 이제 해가지고요. 그리드 형태에서 이제 구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대칭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항상 이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로 했을 때는 하나로 이제 되지만, 이게 이제 중심선을 벗어나서 이제 시멘트리 선을 벗어나면은 이제 두 개의 개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위치를 먼저 어디쯤에다가 놓을 거냐 해서, 난 요쯤에 놓겠다 해서 클릭하면은 거기에 이제 구가 이제 두 개가 더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구를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 스피어 해가지고요, 뉴 스피어에서 add object, 그래서 또 구가 이제 추가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요쪽에다가 이제 시멘트리 선에다, 중심선에다 딱 놔가지고 하나만 넣겠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뜩 해서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제 구가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구가 이제 지금 4개인데 개체는 이제 3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3개의 이제 구가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체가 이제 3개가 된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개체가 따로따로 옵니다. 따로따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요 개체를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선택은 이제 클릭하시면 선택이 되겠습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드로우 명령을 해가지고 드로우를 하겠다 해서 드로우를 하시면은 요 개체 이제 대칭이기 때문에 양쪽에 이제 생기게 되죠. 이렇게 드로우 작업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는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개체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택된 개체는 이제 색깔이 환하게 되고, 선택이 안 된 개체는 이제 어두운 상태. 이거는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명령을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놓은 상태의 구만 명령이 들어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제 요 가운데 있는 구를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되죠. 그러면 드래그를 하면은 여기만
여기만 명령이 여기는 명령을 미치지 않게 되겠습니다. 미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은 나는 이 개체와 이 개체에 동시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개체 클릭, 그 다음에 요 개체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두 개의 개체가 다 선택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 두 개의 개체가 동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스컬프트리스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선택이 안 됐으니까 이건 안 되겠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드로우 작업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나는 요 전체 개체를 다 하나의 덩어리화 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그룹화한다는 그런 기능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컴바인 개념으로 해서 컴바인 머지기 해서 전체 개체를 하나로 해가지고 드로우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요. 그럴 때는 모든 개체를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Shift 키 누르고선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아니면은, 자, 이제 선택을 해제를 먼저 해봅시다. 이 개체가 이제 선택된 상태에서 이거를 해제, 지금 다 선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만 해야 돼. 그럼 선택을 해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을 지금 다 명령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제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요, 키보드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Ctrl D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Ctrl D 키. 그러니까 이제 키보드 단축키죠. Ctrl D 키를 누르면 선택이 다 해제가 돼요. 해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명령이 안 통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제한 상태에서, 자, 반대로 이제 여기 개체를 다 선택을 하고 싶다. 다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Ctrl A입니다. Ctrl A 키를 누르면 다 선택이 돼요. 다 선택이 돼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선택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모든 개체가 하나의 개체처럼 돼서 작업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하나의 개체가 아니고 세 개의 개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택 해제하려면 Ctrl D 키 누르시면 해제가 되고, 클릭 하면 하나씩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개체를 넣었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요, 선택을 해제하거나 전부 다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Shift 키 눌러서 원하는 개체만 선택해서 여러 개체 넣었을 때요, 이렇게 해서 스컬프트리스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은요, 요 밑에 보면, new plane 명령이 있는데, 이 new plane 명령은 이제 구가 아니고 평면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까요? new plane 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new scene, 새로 갖고 오겠다. new scene 해가지고요, 클릭 해주시면은 또 이제 새로 갖고 오니까 다 이제 기존 내용은 일련다 나오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판이 나옵니다. 그냥 한 장의 종이같이 얇은 판이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에서 우리가 이제 스컬프팅 기본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판에서 이제 드로우 작업을 이제 해가지고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스컬프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판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다가 뭐 또 판을 추가로 바꾸겠다 그러면은 add new plane 명령 눌러서 여기서 add object 명령 키 눌러서 하면은 또 어디다 갖고 오겠느냐 해서 이쪽에다 클릭 하면 이쪽에 판이 이제 또 생기게 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 또 이제 드로우 작업을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 드로우 작업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드로우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로따로니까 여기만 또 되죠. 그래서 같이 하려 그러면은 선택을 두 개 다 Shift 키 누르거나 아니면 Ctrl A 키 누르면 다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드로우를 하시면은 스컬프트라는 전체 개체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또 이제 만약 구를 또 추가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new sphere 눌러서 add object 해가지고요, 어디다 놓겠느냐, 구를 난 요쯤에다 놓겠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클릭을 하셔가지고 놓으시면은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그러면 이제 또 얘가 구 개체가 이제 추가됐죠. 그래서 작업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또 드로우 눌러서 전체적으로 Ctrl A 눌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컬프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구와 평면을 이제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그냥 기본값인 9를 이제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new sphere 해가지고요. new scene 해가지고요. 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요쪽에 보면은 import 명령이 있어요. import는 뭐냐면은 하나를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 건데 오브젝트 파일, obj 파일을 obj 형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따로 이제 작업을 해놨던 거 어떤 obj 파일 같은 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약간 이제 제한이 좀 있어서 너무 파일이 크거나 그런 거는 아주 작은 용량의 파일만 좀 불러올 수 있고요. 트라이앵글 삼각면이 너무 많은 용량이 큰 파일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불러오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오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mport 버튼을 클릭하셔서 여기 제가 이제 공룡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요거 오브젝트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려고 생각해서 그걸 가져오겠다 해서 열기 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새로 가져오겠느냐 이제 추가하겠느냐 하는데 자 그럼 새로 그냥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일단은 new scene 누르면은 이제 공룡 제가 워낙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룡 비스무리한 모양을 이제 스크립트한 걸 가져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obj 파일로 저장해 놓은 거를 불러와서 이제 여기서 추가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공룡을 이제 모델링을 가져왔는데 요 상태에서 이제 여기 또 import 해가지고요. import해서 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 파일 또 가져오겠다 그러면은 이제 열기를 이제 누르면 되는데 이제 이제 새로 가져올 때 항상 새로 구를 가져오지 뭐를 가져오지 여기 보면 옵션이 facing 카메라 이렇게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don't resize 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옵션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오게 되면 항상 프런트 정면을 바라보면서 불어보고 이제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카메라가 지금 약간 회전돼 있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회전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라고 치고선 요 상태의 정면에 된 모습으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 페이싱 카메라를 옵션을 체크해주고 자 add object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마찬가지로 이제 9가 뜨죠. 그래서 이게 항상 어떤 개체를 가져오든 이게 구 형태로 해서 어느 위치에다 가져오겠냐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요쯤에다가 가져오겠다 해놓고선 이제 클릭을 딱 하게 되면은 이제 공룡이 이제 뜨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공룡이 어떻게 불러왔냐면요. 약간 이제 똑바로 올라오지 않고 지금 요 상태가 이제 정면인 모습으로 정면 모습으로 이제 불러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옆으로 이렇게 돌려놨었잖아요.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에서 이거 임포트 해가지고요. 공룡을 열기를 해가지고 여기 페이싱 카메라 옵션 체크하시고 add object 추가를 가져오면은 이 개체가 요 지금 보이는 모습이 정면 상태인 모습, 그러니까 요 카메라의 모습이 정면인 상태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릭하시면은 이 공룡이 여기 이쪽을 바라본 상태로 가져오죠. 이쪽을 양쪽을 바라보는 상태로 이제 가져왔는데 카메라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 모습 여기가 이제 이게 옆면이고요. 이쪽이 프런트거든요. 프런트.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프런트 여기 항상 앞면을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운영할 때 요걸 꺼주시면 페이싱 카메라를 꺼주시면 항상 이쪽 프런트 앞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자 add 오브젝트 누르면은 앞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이걸 가져와시게 됩니다. 이렇게 이 앞면 이쪽을 같은 방향이죠. 프런트 쪽 보기를 하려면은 이쪽에 갖다 놓고 키보드 Z키 누르면은 정면 보기 상태 된다 그죠? 프런트 보기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 정면 보기 상태로 해가지고 공룡이 이제 불러와졌습니다. 그래서 페이싱 카메라는 내가 만약 카메라 이렇게 돌려놨을 때는 거기가 정면인 것처럼 해서 거기 정면 기준으로 해서 불러오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다 지우겠습니다. 하시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겠습니다. 지워주시고 다시 임포트 해가지고요, 공룡 연습해서 열기를 하신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정면 보면서 해라 해서 add object 하면은 나오죠. 이렇게 해서 클릭해 주시면은 공룡이 정면을 바라본 모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없애시고 다시 일단 구를 하나 불러올게요. 뉴 씬으로 해가지고요, 구에서 가시고 온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프론트 정면에서 구가 나왔죠. 자, 이번에 다시 오브젝트 파일을 불러올 때, 이번에는 옵션에 돈 리사이즈가 있죠. 돈 리사이즈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지금 이제 이 공룡이라는 걸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조그만 개체만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그 개체 큰 거, 뭐 삼각형이 엄청 많은 그런 거는 불러오기가 사실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용량 크기에 제한이 있어서 큰 개체는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 있는 오브젝트 파일 중에서 제가 이제 조그맣게 모델링 한 거 공룡 그걸 불러오는데, 거기 작은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냥 add new object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오시게 되면은 이제 볼까요? 한번 볼게요. 클릭을 하시면은 자, 구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지금 공룡이 요 정도 크기를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원래 좀 작은 건데 약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에 꽉 차게 확대해서 불러와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불러오는데 이번에는 돈 리사이즈를 여기를 이제 체크를 해주면, 그러니까 크기를 그냥 크기를 변경하지 말고, 그러니까 불러오는 크기 변경하지 말고 원래 크기로 그냥 불러와라. 원래 크기로 불러와라. 여기 돈 사이즈, 리사이즈 체크해 주시고, add object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또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원래는 작다고 그랬죠. 용량이 작은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돈 리사이즈 하게 돼서, 이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오게 되면, 거기 체크하고 불러오게 되면은 이게, 원래는 작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원래 크기가 이제 이렇게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그맣게 불러와지게 됩니다. 조그맣게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너무 하죠. 이제 작업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불러올 때 여기 돈 리사이즈 이건 이제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체크를 하지 마시고 그냥 불러오시면은 이게 이제 사이즈가 이제 화면에 좀 맞춰서 적당한 크기로 해가지고 이제 불러오지게 와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크게 적당하게 맞춰서 불러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러왔던 명령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이제 엑스포트 명령이 있는데, 요거는 내보내는 명령이죠. 내보내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제 공룡을 요렇게 이렇게 여러 마리를 스컬프트링 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장이 아니라 내보내는 거,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는 걸 할 때는 여기 엑스포트 명령을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스포트 버튼을 딱 클릭을 하시면 엑스포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이제 어떻게 내보낼 거냐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름을 쓰시겠습니다. 공룡 여러 마리 이렇게 해서 내보내겠다 이름 주시고, 파일 형식은 이제 OBJ 파일입니다. OBJ 파일을 내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눌러보면 이제 지브러시 형식으로도 있다는데, 지브러시는 우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OBJ 파일로 이거를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저장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형식이 이제 OBJ 파일로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add new sphere 해가지고요, 새로 씬을 준비하시고 자. 요 상태에서 그럼 이건 지우시고 이제 그걸 지우시고, 자 불러오는 걸 해보겠습니다. 불러오는 거 뭐죠? 불러오는 게 익스포트라고 했죠. 임포트 불러오는 거, 익스포트 내보내는 거. 그래서 임포트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공룡 여러 마리 있죠. 이거를 불러오겠다. 그래서 열기를 하시면은, 자 그래서 뉴 씬으로 가져오겠느냐 추가하겠느냐, 자 나오죠. 뉴 씬으로 가져오겠다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또 있는 남정 오케이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저장해 놓은 이제 형태 그대로
이 공룡 그 개체 이렇게 여러 개 개체를 한 거를 그대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엑스포트 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내보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스컬프트리스로 스컬프팅 모델링 한 거를 다른 이제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서 쓰려면, 예를 들어서 뭐 1, 2, 3D 프로그램에서 그걸 불러와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OBJ 파일로 저장을 해주셔야 그 형식으로 저장해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요 밑에 보면은 오픈이 있고요. 오픈이 있고 여기에 이제 세이브가 있습니다. 세이브와 열기와 저장인데, 먼저 저장부터 먼저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저장은 이걸 이제 스컬프트리스 파일로 저장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컬프트리스, 여기 이제 제가 작업한 거를 스컬프트리스로 형식으로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은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어디에다가 이제 그 저장하겠냐 뜨죠. 그러면은 자 저장을 위치해놓고 여기다가 이름을 써주세요. 이건 지금 형식은 이거 스컬프트리스 파일, OBJ 아닙니다. 스컬프트리스 파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할까요? 마찬가지로 뭐 공룡 여러 마리 해가지고 이번에는 스컬프트리스 파일로 이제 스컬프트리스 파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 스컬프트리스 파일은 확장자가요 SC1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C1이라는 확장자로 해가지고 그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 공룡 여러 마리 .sc1이라는 파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만약에 어떤 작업을 좀 더 했다. 자, 볼까요? 제가 만약 뭐 여기다가 드로우 해가지고 뭐 여기다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작업을 더 했다. 이렇게 작업을 더 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이걸 또 저장을 또 이제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럼 보통은 세이브 요거 세이브를 누르면 저장이 되겠죠. 그 공룡 여러 마리 .sc1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것만 누르면 그렇게 같은 이름으로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 스컬프트리스는 그렇지 않고요. 요 세이브 버튼 누르면 무조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돼요. 세이브 해가지고 다른 이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공룡 여러 마리 .sc1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저장 누르면 그 이름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하라고 이게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이름을 뭐 여기 뒤에 다른 이름 써서 저장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나는 그 이름으로 그대로 그냥 덮어쓰기 하겠다, 그 이름으로 저장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이름을 같게 쓴 상태에서 그냥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바꾸시겠습니까? 덮어쓰겠습니까? 나오죠? 그러면은 예 눌러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컬프트가 좀 틀린 점이 저장을 하면은 그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나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냐 이렇게 뜨거든요. 그럴 때는 같은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다면 그 이름 그대로 저장하면서 덮어쓰기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제 항상 이제 백업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름을 다른 이름을 써주시면은 다른 이름으로 또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뉴씬을 하나 또 하겠습니다. 뉴씬 해가지고 다시 이제 처음 탐탐 돌아간 다음에, 자, 만약에 이제 불러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픈이죠. 불러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까 그 스컬프트 파일로 저장한 거 있잖아요. 그 공룡을 불러오겠다 그러면은 여기 오픈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아까 저장해 놓은 거 있잖아요. 공룡 여러 마리 SC1 요 파일이 있죠. 그래서 요 파일을 불러오겠다. 그리고 열기 눌러주면 마찬가지로 뭐 새로운 화면에 갖고 오겠냐, 여기다 추가해서 열겠느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뉴 씬에서 클릭을 해주면은 다시 여기 이제 그대로 불러와졌어요. 그래서 스컬프트리스 파일 저장해서 불러오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있는 여기에 이제 그 씬 매니지먼트 버튼이라서 여기 버튼 6개를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저장하고 뭐 내보내고 불러오고 뭐 이제 새로운 화면 가지고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면은 뭐 고Z가 있는데 이거는 지브러시로 보내는 버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브러시라고 이제
이제 상업용 프로그램 기능이 많은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죠. 기능이 완전 많은 그 상업용 고가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스컬프트리스를 한 거를, 이제 모델을 여기서 한 거를 이제 지브러시라는 프로그램으로 보내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대로 지브러시로 이제 보내주는 버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그 지브러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눌러도 그냥 에러만 뜨죠. 지브러시를 설치하라고 그만 나오니까 이건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브러시가 이제 지브러시를 구입한 사람들은 이제 요거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지브러시 기능을 더 이용해서 더 이제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다, 더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단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쪽에 있는 이제 그 나머지 도구 버튼 들을 그 씬 매니지먼트의 모든 이제 다른 버튼들을 다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능을 또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